이 10장의 도둑 맞은 가난이고요. 일단 작가는 박완서입니다. 박완서 밑에 나오죠. 1931년에 태어나셔서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도둑 맞은 가난은 언제의 작품이냐면 1975년작. 1975년작이고요.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 어떤 중산층의 허위 의식, 중산층의 허위 의식과 좀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그 주제가 뭐냐면 큰 주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1번과 2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중산층의 허위 의식이 되게 많아요. 읽어보면. 중산층의 허위 의식과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은 어떤 사춘기 소녀 이야기. 중산층의 허위 의식과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춘기의 소녀 이야기. 이게 이제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쓰셨어요? 중산층의 허위 의식과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 이게 첫 번째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필기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는 이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이건 60년대가 아니에요. 앞에 지금 1964년 겨울은 60년대잖아요. 요거는 1970년대.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 맞죠? 와 경제 발달로 인한 소득 격차와 갈등 문제.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달로 인한 뭐의 문제? 소득 격차, 갈등, 이런 걸 다루고 있고, 이 작품은 1975년작이에요. 그래서 이 박완서 작가를 좀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작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꽤나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서너 문제 나올 수 있고, 또는 이 작품이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뭐 박완서 작가의 작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걸 암기를 한다기보다 뭐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박완서 작가 작품 하다가 뭐 서울 1964년 겨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의 맞으라고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경기도 계풍군에 출생했고 7살에 서울로 이사 왔고요. 숙명여고 나오죠. 그리고 박노갑의 영향을 받았고 서울대학교에 국문과를 갔긴 갔는데 한국 전쟁으로 중퇴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학기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문열 작가도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갔다가 뭐 이문열 작가는 이제 뭐 그냥 그만둬 버린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전쟁 중 오빠가 사망한 사건이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다. 그리고 여성 동화의 이제 자전적 소설 나목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나무라는 뜻이죠. 나목. 그리고 중산층의 허위성을 고발한 작품들을 주목을 받고요. 이 분단 문학의 수작이에요. 그러니까 수작이라는 건 빼어난 작품이죠. 엄마의 말뚝을 연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작품들 중에서도 그 많던 뭐 싱하는 누가 먹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분단 문제, 여기다 밑줄 쳐요. 이 부분 중에 다른 것보다 분단 문제, 여성 문제, 사회 문제를 아우르는 폭넓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간 꾸준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15편의 작품, 장편 소설, 100여 편의 중단편, 뭐 여러 가지를 뭐 쓰게 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둑 맞은 가난이라는 작품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한 뭐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상훈과 같이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기 보면 상훈이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232쪽에 처음에도 나오지만 상훈이가 오늘 또 좀 안 입고 게 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상훈과 같이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어요. 내가 좋아해서. 맞죠? I like him.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훈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훈이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니까 맥기 공장의 그 직원, 거기에 이제 일을 하는 뭐 그런 애고요. 그러니까 맥기라고 하는 게 가짜라는 뜻인 거 아시죠? 가짜. 그렇죠. 가짜. 원래 이제 하여튼 가짜 이거 맥기 공장 뭐 거기서 일하는 애고, 나의 꿈은 여기서 뭐였어요? 이 작품에서 나의 꿈은 그 인류 재봉사가 되는 거죠. 인류 재봉사가 되어서 인류 양장점에 고용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걸 낼 수가 있냐면요. 이 책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이런 걸 확인하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렇게 그 예를 들어서 도둑 맞은 가난의 그 주인공이 꾸는 꿈이 뭐냐. 또
이 작품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실직하자 월급쟁이 생활을 이제 면하고 무엇이 되기를 바랐는가? 사장님이죠, 사장님. 사장님은 좀 편할 때도 있죠. 물론 이제 안 편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되잖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이제 정말 망하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지만 하여튼 좀 여유가 있죠. 그다음에 내가 상훈에게 공동의 예금 통장을 준 이유는 뭐였어요? 폐병에 걸린 동료를 위해서 그 모금에 앞장서라고. 폐병에 걸린 동료를 위해서 모금에 앞장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품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는 게 너무나 막 지엽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그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도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난 이거 뭐 저기 작품을 읽기가 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쨌든 줄거리라도 네이버를 검색하시든 뭘 검색해서 줄거리라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기가 유리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눈뜬봉사 되는 거예요. 문제를 봐도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여기에서 이 작가가 이 상훈과 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상훈과 사는 이유 물론 이제 좋아하기도 하지만 자, 이 내가 상훈과 사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생활계 전략 측면도 있는 거죠. 돈 문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둑 맞은 가난이라는 게 쭉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사람의 문제, 분단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문제 여러 가지를 특히 이제 가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34쪽. 234쪽에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두 번째 단락 보셨어요? 234쪽에 내가 설음질을 할 때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냄새가 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234쪽의 두 번째 단락. 요 부분이 이 산동네 쪽방촌의 묘사예요. 산동네 쪽방촌. 그런 쪽방촌의 묘사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 보면 내가 설음질 할 때 뭐 하다가 좀 내려가서 밖에서 거기 넘어가고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집주인이 새방에 부엌을 만들어준답시고 추녀 끝에 블록담까지 사이에 무명폭만 한 하늘을 아예 슬레이트는 들어보셨죠? 우리 스레트라고 하잖아요. 루핑도 밑에 나오죠. 지붕을 이는 일, 루핑. 그 조각으로 막아버려 명색이 부엌인 이 속은 침침하고 한기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공기가 안 통한다는 소리죠. 늘 연탄가스와 음식 냄새로 숨이 막힐 것 같다. 매캐하고 코리타분하고 뭐 이런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산동네 쪽방촌의 묘사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냄새는 다음에 밑줄 쳐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표현인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이 냄새는 거기 방에도 옷에도 이부자리에도 배어 있었다. 거기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생충인가요?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죠. 계속해서 그 냄새 뭐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냄새로 치환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냄새는 방에도 옷에도 이부자리에도 배어 있었다 이 말은 가난한 삶의 구체적 경험을 냄새로 치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지로 따지면 어떤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느냐면 바로 후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후각적인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되게 이제 미싱 이런 것들을